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서부전선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적진을 향해 일제히 달려나가고 그의 전우들은 폭풍 같은 총알탄에 하나 둘 쓰러집니다. 설상가상 총기마저 고장나버리고 결국 사빌된 채 돌진하는 병사. 서부전선 이상 없다.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든 세계 1차 대전. 이제 물자도 병사도 부족해진 독일군들은 시체 더미에서 군복을 벗겨 신병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이에 독일군은 학도병들을 끌어쓰기로 결정합니다. 후방 도시에 사는 17살의 파울과 친구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Die Zukunft Deutschlands. Meine Freunde, das sind Sie! 그의 화려한 언변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학도병들. 그들은 하나마나한 신체 검사와 함께 군복을 받았고 곧바로 군인이 되었죠. Meine Herren, Sie kämpfen in einem absoluten Drecksloch. Sie sind jetzt an der Westfront. 그때 한 의무관이 차를 급하게 세웁니다. 부상자들을 이송해야 하니 걸어가라는 내용이었죠. Alle absetzen! 파울과 친구들은 졸지에 행군을 하게 되는데 독가스가 터졌다며 방독면을 착용하라는 장교. Das, meine Herren, war ein Fett und Schwein. 신병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훈련 상황이었지만 파울은 위기 상황에서도 친구를 도와줍니다. Sie, Paul Bäumer, werden bei Tagesanbruch fast sicher tot sein. 전선에 도착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입대했던 5시간 전과 달리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Helm ab! Die Nerven liegen blank. Alle mit anpacken, den Graben leer schöpfen. Worauf warten Sie, Bäumer? Ich habe das irgendwie anders vorgestellt. 손에 감각이 없다는 루트. Kriegst du eine Unterhose? 그때 카트가 나타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방독면을 늦게 착용한 것을 이유로 파울은 친구와 보초를 서게 되는데 Unsere ersten Franzosen. Jetzt hab ich's auch gehört. Wer ist da? 겁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파울.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Wir haben euer Mündungsfeuer gesehen. Schießen, verlagern. Schießen, verlagern. Verstanden? 훈련 따위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프랑스군의 기습 폭격이 시작되고 둘은 급히 지하 벙커로 몸을 숨겨야 했죠. 겁에 질린 루트. 그러나 이제와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Alle paar Minuten verschiebt sich das Granatfeuer nach vorne. Was heißt das? Sie kommen. 프랑스군이 이동 탐막 사격을 진행하며 적진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잃은 병사들이 하나 둘 도망치기 시작했고 파울은 벙커 속에 매몰되고 말았죠. 잔해 속에서 그를 찾아낸 친구들. 죽다 살아난 뒤 멍하니 있는 그에게 카트가 빵을 내밀었고 Und Sie? Sind Sie verletzt? Dann einsammeln. Sicherling bringt sie. 그는 전우들의 인식표를 거두기 위해 힘겹게 일어났죠. 루트입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인식표를 수거하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것 말고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뒤 패전을 직감한 독일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Ich denke, die Herren wissen, dass es vorbei ist. 이에 중앙당 소속 마티아스는 사령부를 설득하기로 했고 프랑스 협상단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중압감이 마티아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서부 전선을 맡고 있는 장군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Mein Befehl lautet Krieg. Ich werde nicht kapitulieren. Wir müssen jetzt zuschlagen. Mit all unserer Macht. 장군의 지시에 따라 또다시 전선으로 향하는 파울. 전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한 병사가 구토를 하고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마티아스를 필두로 하는 협상단이 프랑스 참모진과 대면하게 되는데 Matthias Erzberger, Leiter der deutschen Delegation. 휴전협정을 제안하는 마티아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의 침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순순히 제안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죠. Ich habe Ihnen keine Vorschläge zu machen. Er will, dass Sie ihn förmlich darum bitten.
Ich bitte Sie um den Waffenstillstand. 그제야 서류를 내미는 프랑스 대표. 하지만 즉각 휴전이 아닌 72시간 뒤 종료라는 조건이었죠. Da draußen sterben Menschen. Alors signé. Verstanden. 연락을 받은 지휘관, 남은 시간 동안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갈 것이 자명했음에도 진격을 명령합니다. 적군은 기관총을 쏘아대고 파울 또한 전쟁에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식량으로 프랑스군이 먹던 음식에 눈이 돌아간 일행들. 잠시만이라도 행복을 느끼려던 그때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죠. 이윽고 파울의 눈에 나타난 것은 바로 프랑스군의 전차였습니다. 전차가 뿜어내는 엄청난 화력에 독일군들은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순식간에 진지를 덮쳐온 프랑스군들. 수류탄으로 간신히 전차 한 대를 처리했지만 뒤에서는 보병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죠. 도망치는 파울. 하지만 겁에 질린 알베르트는 포위되고 말았고 친구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협상단은 서명하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Das sind keine Verhandlungen, das ist ein Diktat. 국가 기반 시설을 모두 포기하라는 조건 때문이었는데 이에 마티아스는 일침을 날리죠. Ehre? Mein Sohn ist im Krieg gefallen, empfindet keine Ehre. Was uns jetzt noch von einem Waffenstillstand trennt, ist nur noch falscher Stolz. Schließen wir Frieden. 협상단이 사령부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독일군들은 필사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단검을 뽑아드는 파울. 그때 한 프랑스군이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는데 파울은 인정사정 없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숨을 헐떡거리자 공포에 질린 듯 신음하기 시작했죠. PTSD 증상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러다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병사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정신을 차린 파울은 손수건을 적셔 그에게 물을 먹였고 환부에 거즈를 대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죽은 병사의 수첩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한 파울. 수첩에는 그의 아내와 딸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가 인쇄공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숱하게 죽여왔던 적들 또한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더불어 나라가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해왔다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한편 독일 왕제가 퇴위함과 동시에 휴전협정이 확실시됩니다. 기쁜 소식에 술판을 벌이는 독일군들. 그러나 파울은 의무실에 있던 타덴에게서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Du musst jetzt tapfer sein. Für uns. 카트와 재회하게 됐죠. 식사를 가져다주는 그들. John. 하지만 타덴은 불구가 된 것을 비관했습니다. 그리고는 포크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전쟁이 끝나도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죽음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2 Jahre voll mit Handgranaten kann ich mir nicht aussehen wie ein Strumpf. Ist gut. Ludwig ist tot. Franz ist tot. Was geht's uns daran? Wenigstens haben Sie Ruhe. Wir leben. 마티아스가 마지막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독일의 상황을 생각해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했지만 이미 크나큰 피해를 입어버린 연합군 측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죠. Vous parlez d'être juste. Signé. 서명하는 독일 측, 반대파까지 마지못해 서명하며 휴전이 성사됩니다. La guerre est finie. 협정의 발효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6시간 뒤인 오전 11시. 그리고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프리드리히 장군. 날이 밝아옵니다. 더 이상 폭격 소리가 들리지 않자 카트는 휴전이 선포되었음을 깨달았죠. Haben unterschrieben, Paul. Es ist vorbei.
그는 급히 파울을 깨워 마지막으로 농가를 털러 가기로 하는데 Wenn mich der Bauer noch mal erwischt, dann schießt er mich doch glatt über den Haufen. 어김없이 날라오는 농부의 산탄총. Besser geht's nicht. 하지만 허무하게도 카트는 그를 뒤따라온 농부의 아들에게 총을 맞습니다. Wer hat geschossen? Sohn vom Bauer. 자신이 죽여왔던 적군들에 대한 죄책감일까 그는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 파울의 곁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 보입니다. Er ist doch tot. Ist ja nur ein kleiner Schreckschuss. Direkt in die Leber. Die Organe sind vergiftet. Einfach Pech gehabt. So kurz vor Schluss. 파울은 모든 전우를 잃었습니다. 병사들이 집에 간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와중에도 그는 웃지 못했죠. 그리고 장군은 신병을 포함한 모든 병사를 수집합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선동하며 출격 명령을 내리지만 파울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Wollt ihr als Soldaten und Helden empfangen werden? Wir werden jetzt zuschlagen mit all unserer Härte und Gewalt. 이제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할 때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Ich will. Noch 15 Minuten.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으로 표현되는 세계 1차 대전. 1914년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고 그중 프랑스와 독일은 수많은 참호전을 벌여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총 1700만 명, 이곳 서부전선에서만 300만 명이 사망했죠. 전쟁 교착 상태였던 3년 동안 그들이 뺏고 뺏은 땅은 고작 몇백 미터. 그 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독일은 학도병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승리에 도취된 장군들은 휴전협정이 선포되었음에도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던 것일까요? (11시가) 되고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주저앉은 파울.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제가 흩날리는 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인식표를 거두러 가는 신병. 앞으로 수없이 반복될 역사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 신병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울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병사들과 호의호식하며 탁상공로만 펼쳐대는 윗선들. 지금까지 전쟁의 허망함을 잘 나타냈던 영화 서부전선 이상없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